김성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5년 교통사고로 큰 아들을 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였던 그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기자가 되는 꿈을 꾸며 가족의 자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장기간 우울증에 빠졌으며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환 씨는 2000년 희귀한 인터뷰에서 아들의 죽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책에 관해 토론하던 저녁 시간, 아들을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가던 시간, 그리고 아들과 함께 꾸었던 꿈들을 회상했습니다. 사고 후 그는 종종 밤에 깨어나 아들의 유품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노트부터 그가 자주 입던 재킷까지,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바쁜 시기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비슷한 상실을 겪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인해야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성환의 슬픔은 건강과 나이에 따른 압박으로 더욱 커졌다. 그는 74세의 나이에 고혈압과 관절통 등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강도로 일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2018년에 그는 가벼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완성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 완전한 유산을 남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가끔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울기도 한다고 인정합니다.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그가 바랐던 대로 그의 이름을 국제시장에 알릴 수 없다는 후회입니다. 야심찬 예술가로서 그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아비뇽 페스티벌 같은 국제예술 축제에 자신의 무대극을 선보이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언어적, 경쟁적 장벽으로 인해 그 꿈은 먼 꿈이 되었습니다. 이런 후회는 아이를 잃은 고통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로 그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김성환의 슬픔 역시 대중의 눈에 노련한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1970년대 한국 연예계의 유명 인사 중 한 명으로 항상 관객과 언론의 높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죽은 후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느라 지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출 스타일을 혁신하지 않았고 현대 TV 시리즈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인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특히 자신의 나이와 직업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직면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성환 씨의 가장 큰 슬픔은 아들의 죽음, 건강 문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그리고 대중의 압박입니다. 이런 슬픔이 그를 형성했고 그는 행복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치유를 추구하는 심오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김성환의 경력은 50년이 넘는 여정으로 빛나는 정점과 혹독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968년 무대 배우로 데뷔하여 존경받는 감독이자 프로듀서가 되었으며 한국 연예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를 울게 만든 순간들은 결단력과 재능, 그리고 감성으로 가득 찬 김성환을 만들어냈다. 김성환은 1968년 국립극장에서 연극에 참여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는 타고난 연기력과 깊은 목소리로 금세 감독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첫 스크린 출연은 1970년 KBS 드라마 바람이 분다였는데 여기서 그는 전쟁 후의 힘겨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연기했다. 이 영화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 역할을 통해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유망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김성환의 첫 번째 주요 경력 하이라이트는 1975년 연극이었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연기와 연출을 맡았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연극은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서 폭넓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1976년 대한민국 연극상 최우수 연극상을 수상하였고 김성환은 신인 연출가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극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기와 연출 두 분야에서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성환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여러 작품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아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강이 흐른다, 1978, 여자의 마음, 1982 등의 텔레비전 영화에 출연했으며 종종 아버지, 남편 또는 심리적으로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The Last Harvest 차수의 80과 Echoes of the Mountain 철수의 185을 포함하여 여러 무대극을 연출했는데 두 작품 모두 심오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무대 공간 활용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품들로 인해 그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무대 연출가 중 한 명이 되었다. 1990년대는 김성환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그는 프로듀서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립극과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규모 연극 제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전쟁 후 서울의 발전을 다룬 뮤지컬 서울의 빛 1992이다. 이 연극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993년 부산국제예술제에서 공연되도록 선정되면서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김성환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1995년 아들을 잃은 후의 시기였습니다. 상실의 고통으로 그는 거의 2년 동안 일을 멈췄고 돌아왔을 때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변화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전통극은 예전만큼 젊은 청중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감을 잃고 예술계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은 그가 제작과 감독을 맡았던 TV 시리즈 시간의 그림자 2000이다. 막대한 예산과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복잡한 줄거리와 신흥 리얼리티 쇼와의 경쟁으로 시청률 면에서는 실패했다. 이 실패로 인해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도 훼손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날이 있었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환의 경력적 어려움은 무대 위에서 수시간 동안 연습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극복해야 했던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울었던 것 중 하나는 1975년 바람의 소리가 초연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한국 전쟁에 대해 조사하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배우들과 협력하여 각 장면이 사실적이도록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동안 그는 무대 뒤로 물러나 행복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눈물 흘리게 한 또 다른 순간은 부산국제예술제에서 서울의 빛이 공연되도록 선정되었을 때였다. 재정적으로 위험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는 돈을 빌려야 했고 연극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 연극이 국제 관객들로부터 오랜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그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국가의 스토리텔러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김성환 씨도 아들의 죽음 이후 무대에 복귀해 눈물을 흘렸다. 1997년에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다룬 희곡 아버지의 노래를 연출했다.
그 연극은 그가 자신의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었고, 리허설 중에는 눈물을 참지 못해 종종 연극을 멈춰야 했습니다. 연극이 공연되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을 때 그는 무대 뒤에 혼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성환 감독의 경력은 바람의 소리, 서울의 빛과 같은 빛나는 정점과 시간의 그림자의 실패, 아들의 죽음 이후의 위기의 시기와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가진 다채로운 그림입니다. 그의 성공, 실패, 눈물겨운 순간들은 그가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존감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야심찬 사람으로 직업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항상 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가 열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술계에서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의 인내와 끊임없는 열정의 증거입니다. 김성환은 그의 경력 내내 항상 자신의 무대 작품을 국제시장에 내놓는 것을 열망해 왔습니다. 부산국제예술제에서 서울의 빛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아비뇽 페스티벌과 같은 주요 축제에 자신의 희곡을 선보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배우고 외국 프로듀서와 협력하고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여 한국 연극을 홍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는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곡과 연출을 계속하며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연극을 연출하고 텔레비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예술가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고 현대 뮤지컬부터 실험극까지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어려움에도